불 주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기원전 5만 년입니다. 태양이 막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넷플릭스도 휴대폰도 이메일함에서 오는 존재론적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불꽃, 그리고 얼굴을 감싸는 짙고 숨막히는 연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어느 순간 당신의 조상 중 한 명이 그 연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걸 일부러 해보면 어떨까? 이것이 인간이 흡연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피우시는 담배나 독한 시가도 아니며 사무실 입구에서 늘 너무 오래도록 수다를 떨게 되는 그 직장 동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무언가 타고 있는 것을 들이마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 종이 가졌던 가장 오래된 습관 중 하나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의 역사는 담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무역로도, 아메리카 원주민의 의식도, 심지어 농업도 그 시작이 아닙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려는 욕구는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문명 자체보다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솔직히 말해 놀라울 정도입니다. 무엇이든 피우기 전에 불이 필요하니 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불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불을 통제하여 사용한 가장 오래된 확실한 증거는 남아프리카의 원더워크 동굴이라는 곳에서 약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식물재와 수많은 탄화된 뼈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동굴 안에서 의도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된 화덕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만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직 호모사피엔스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모 에렉투스였는데 우리보다 더 오래된 사촌으로 뇌가 더 작고 눈썹 윗부분이 더 두드러졌으며 무엇이든지에 대해 전혀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불가에 둘러앉곤 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하고 몸을 덮이며 어둠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모였고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매일같이 불가에 앉아있던 모든 인간과 모든 초기 인류 조상들은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었고 항상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초의 대규모 대기질 재앙이었지만 아무도 이를 감시할 앱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그 연기 중 일부는 단순한 나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유기물을 태울 때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태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화합물의 혼합물이 생성됩니다. 어떤 식물들은 불에 타서 연소될 때 향정신성 물질, 알칼로이드, 테르펜 등 인간의 신경계에 꽤 쉽게 인지될 만큼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화합물들을 공기 중으로 내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 중 일부는 모닥불 주위에서 전혀 의도치 않게 황홀경에 빠지곤 했으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주류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숲 환경에서 살던 초기 인류가 대마초, 니코티아나 종,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다양한 엔테오겐과 같은 향정신성 식물의 연기에 정기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의 뇌에는 칸나비노이드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대마초 때문에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용체들은 기분, 기억력, 식욕 등 모든 것을 조절하는 우리의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수용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이 처음으로 불타는 대마초 식물의 연기를 들이마셨을 때 그의 뇌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뇌는 마치 드디어 왔구나, 널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 모닥불 주위에서 일어난 이 우연히 발생한 첫 번째 접촉이야말로 흡연의 진짜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정도 계획도 아닌
단지 아주 기분 좋은 우연이 여러 번 반복되어 결국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경험을 재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시만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세계 담배 산업, 수세기에 걸친 의식, 샤머니즘 전통, 의료 관습, 사회적 풍습이 모든 것이 어쩌면 지친 사냥꾼이 잘못된 덤불 아래에서 바람을 등지고 앉아 전혀 예상치 못한 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저녁을 보냈던 것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때때로 그 가장 터무니없는 면에서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연대기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인류가 무언가를 피웠다는 것과 그들이 일부러 피우기 위해 식물을 재배했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봅시다. 의도적으로 대마초를 소비한 가장 오래된 직접적인 증거, 즉 고의적인 흡입을 시사하는 맥락에서 발견된 불에 탄 대마초, 씨앗은 중앙아시아 파미르 산맥의 한 무덤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원전 약 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발굴자들은 그곳에서 극도로 달궈진 돌이 들어있는 나무 화로와 THC 함량이 특히 높은 대마초 식물의 잔여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밧줄을 만들거나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 사용된 야생 대마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품질의 대마초였으며 기원전 500년경, 즉 약 2500년 전에 장례 의식의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더 오래된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아직 그 흔적을 찾지 못했을 뿐일까요? 왜냐하면 유기물, 씨앗, 잎, 식물 섬유 등은 땅속에서 수천 년 동안 거의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00만 년 된 석기 도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돌이 사실상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린 허브로 채운 나무 파이프는 일반적인 매장 조건에서는 몇 세기 만에 사라집니다. 대마초로 가득 찬 가죽 가방도 고고학자가 흙순을 들고 오기 훨씬 전에 땅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 증거가 없다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한 헤로도토스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에 글을 썼으며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민족인 스키타인들이 그가 증기 목욕이라고 부른 것을 행하는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작고 밀폐된 천막을 설치한 뒤에 돌을 아주 붉게 달고 그 위에 대마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천막 안에 들어가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으며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기쁨에 겨워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은 그가 과장했거나 자신이 본 것을 잘못 이해했다고 추정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고고학자들이 스키타이의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예상하셨겠지만 청동 화로와 달궈진 돌 그리고 대마의 잔여물을 발견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축소해서 말한 편이었죠. 담배에 대해 말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흡연과 자연스럽게 연관짓는 식물이니까요. 담배는 니코티아나 속에 속하는 식물이며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담배가 15세기 말 아메리카 대륙과 접촉하기 전까지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9세계 문명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92년 유럽 탐험가들이 카리브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토착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자신도 자신의 일지에 남자와 여자들이 작은 불붙은 막대를 들고 다니며 말린 잎을 태우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코와 입으로 내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선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선원들도 몇 주 만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하지만 아메리카에서의 담배 사용은 1492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파이프에서 발견된 화학적 잔류물 형태의 담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미국 남동부에서 최소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훨씬 더 오래전, 어쩌면 10,000년 전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아마존 분지의 경작 문화 발전과 관련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대 아메리카 담배에 대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담배는 오락용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주된 목적이 아니었죠. 담배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담배는 치유의식에서 영혼의 세계와 소통하거나 부족 간의 협정을 맺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기를 불어주는 것은 축복, 연결, 존경의 행위였습니다. 샤먼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휴식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신성한 존재 사이에 통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연기 자체는 살아있는 매개체, 즉 세계를 오가는 메신저로 여겨졌으며 기도를 위로 올리고 환상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근본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배 사용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매우 엄격하고 의례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무언가가 신성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담배를 한 개비씩 연달아 피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일상적이고 평범한 습관, 즉 점심시간이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는 일로 여기는 생각은 거의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겨난, 게다가 비교적 최근의 발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멀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고학 기록상 의도적인 흡연의 가장 오래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2019년 연구자들은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의 한 유적지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 12,000년 된 화덕, 즉 요리와 난방에 사용된 불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야생 담배종인 니코시아나 아테누아타의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우연히 바람에 의해 그곳에 옮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앗들은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놓인 것임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이 지역에서 알려진 어떤 도자기나 파이프류 유물보다도 수천 년 앞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메리카에서 담배 사용에 가능한 연대가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한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12,000년 전에 의식적인 목적으로든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목적으로든 담배를 불에 던져 연기를 들이마셨다면 그와 같은 시기에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환각식물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12,000년 전에는 인간이 이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즉 변형된 정신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현상입니다. 여러분께 다소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명한 인류학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가설 하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독 가설입니다. 기본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거의 모든 인간 문화에서 사람들은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효된 음료를 마시고 환각성 버섯을 먹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식물의 잎을 씹고 씨앗을 삼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지속적이며 문화마다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UCLA의 정신양리학자 로널드 지겔은 1980년대에 취기를 추구하는 것이 배고픔, 갈증, 성욕과 더불어 네 번째 본능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동물의 행동에 생물학적으로 뿌리내린 것이며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들은 일부러 발효된 마룰라 열매를 직접 찾아다닙니다. 시베리아의 술록들은 광대버섯을 먹은 뒤에 이 버섯을 먹은 다른 술록의 소변까지 마시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환각 성분이 체내를 통과하더라도 전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약물을 재활용하는 술록들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핵심은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이 충동이 이렇게나 깊고 오래된 것이라면 최초의 인류가 식물을 길들이기 훨씬 전 도자기나 파이프처럼 우리가 흔히 흡연과 연관 짓는 도구도 갖기 전부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 그것이 자신의 정신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환각식물의 연기에 노출되었을 것이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의식 중에 이러한 식물들을 일부러 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특정 식물 근처에 캠프를 차리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어떤 연기가 기분을 좋게 해주고 어떤 연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물의 경우 이 차이는 치명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사시대의 시행착오였습니다. 매우 큰 위험이 따랐고 때로는 말 그대로 치명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글로 쓰이지 않았지만 온전히 체험된 지식의 형태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인간의 지식이 전해진 방식이었습니다. 도서관도 학교도 없었지만 어둠 속 모닥불 주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살아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의학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오락적 행위가 되기 훨씬 전, 심지어 영적인 행위가 되기 전에도 아마도 처음에는 의료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에베레스 파피루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문서 중 하나로 기원전 155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특히 목과 폐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가열한 허브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전혀 직관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폐질환을 연기를 들이마시게 해서 치료했다고요? 네,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특정 허브들, 특히 흑종초와 다양한 방향성 허브들은 흡입할 때 실제로 양리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정기적으로 훈증, 즉 치료용 연기를 사용했습니다. 의사가 될 때 맹세하는 그 히포크라테스도 폐질환과 기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식물 증기를 흡입하는 것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논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기는 폐에 직접적으로 도달하니까요. 그러니 만약 식물에 약효가 있다면 흡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폐를 투여 경로로 사용하는, 즉 흡입을 통한 의학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천식용 흡입기, 마취가스, 네뷸라이저 등으로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투여 방법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무언가를 태우는 부분은 다행히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두마파나라고 불리는 관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연기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약초를 파이프를 통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문헌에는 특정 식물, 특정 질환, 그리고 자세한 준비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하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교한 의료 체계였으며 정확한 프로토콜과 수세기에 걸친 완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 고대 인도, 그리고 사실상 알려진 거의 모든 초기 문명에서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연기를 의도적으로 흡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이 중독돼서도 유행이라서도 아니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혹은 충분히 효과가 있어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외과 수술도 현대의학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도구도 없던 세상에서 가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넘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유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진화해왔고, 집단의 결속력, 즉 집단이 하나로 뭉치고 서로를 신뢰하며 조율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진화의 대부분 동안 말 그대로 생존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고립된 개인은 죽었고 집단은 살아남았습니다.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생존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의식, 특히 집단적으로 향정신성 물질을 섭취하는 행위는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데 있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변화된 경험을 공유할 때 이는 연결감, 신뢰, 상호 이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며 이는 다른 방식으로는 매우 재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공유된 의식은 신경 활동을 동기화시키고 신뢰를 높이며 집단의 정체성을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인간 집단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앉아 대마초나 다른 허브의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집단적으로 변화된 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깊은 신뢰와 집단의 결속력을 쌓았고, 이는 위험한 상황에 함께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의식적인 연기 서클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하나의 인프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불편한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성한 연기에서 평범한 습관으로의 전환은 역사적으로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16세기에 담배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떠올릴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흡연은 이국적인 호기심에서 대륙 전체의 집착으로 변모했습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 담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는 코로 들이마시는 가루 형태의 스너프 담배가 유럽 귀족 사회 전체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1800년대에는 시가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산업적으로 생산된 담배가 발명되어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담배 소비를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며 더 중독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매우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아 발전시켜온 담배 사용은 유럽 산업가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불과 4세기 만에 거대한 대량 소비 제품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담배 산업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를 숨기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들 자체의 과학자들이 내부적으로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마케팅했습니다. 그들은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을 칭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니코틴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작용하며 더 빨리 체내에서 배출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화학물질을 첨가해 중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고대의 의식적이고 공동체적인 무언가를 신체적으로는 최대한 파괴적이고 재정적으로는 최대한 수익성이 높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샤먼과 담배 산업의 경영자는 둘 다 같은 식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의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샤먼이 장례 의식에서 뜨거운 돌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는 것, 1960년대 담배 회사의 경영자가 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 캠페인을 승인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찔한 도덕적 심연 중 하나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연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다른 점이 그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인류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을까요? 정직한 대답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 증거는 우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만 2000년 전으로 이끌고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훨씬 더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흡연의 근저에 있는 행동적 충동, 즉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
의례적 경험을 공유하려는 흡입하는 물질을 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우리가 발견한 어떤 유물보다도 거의 확실히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불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인지적 도약만큼이나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불타는 식물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것은 중독이 아니라 지능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행동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경보다도 도기보다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문명보다도 앞섭니다. 확실히 분명한 것은 역사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의 모든 구석에서 이미 사람들은 연기를 몸 안에 들여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용하는 식물은 달라졌고 의식도 달라졌으며 목적도 달라졌지만 그 행동 자체는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어딘가 거의 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인간들을 갈라놓는 모든 것들, 즉 기술, 의학, 인터넷,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10만 년에 걸친 인간의 경험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가느다란 연속성의 실들이 존재합니다. 불, 연기, 숨결. 최초의 인간들은 불 주위에 앉아 오늘 밤 여러분이 캠프파이어에서 맡게 될 그 향기로운 연기와 똑같은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연기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선택을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텐트 안에서 기쁨에 환호하는 이들에게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암 주스를 처방하는 이집트 의사에게도,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환상을 읽는 마야의 샤먼에게도, 카리브해의 해변에서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담배를 시도하다가 눈물까지 흘리며 기침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타이노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여름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거나 추운 밤에 타오르는 나무 냄새를 맡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항상 해왔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죠.